그 아마추어 직군이냐 안보가 더 큰 문제예요. 뭐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네. 군대 경험이 있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가 지금 전시 상황이다. 전시 상황이 뭔지는 알거나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부터 총리, 당대표 그리고 국방부 장관 군대 복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 물론 뭐 그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이라도 군 복무 경험이라고 말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보실장 또 6개월 외과사 진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작년 11월 달에 해마다 하는 SCM 한미 안보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워싱턴에서. 근데 우리는 계속해 거기 가서 전작군 얘기만 합니다. 근데 미국은 관리에 따라서 올해 한미 간에 군사 합동훈련을 연합훈련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제안을 했던 모양이에요. 한미 1위 공군연합훈련을 2월 달에 하자. 근데 독도의 날에 우리가 일본과 같이 훈련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한국은 거절해버렸어요. 네. 들어와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함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아마 중국이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합동훈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군 공군이 오산에서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편대가. 네. 이러니까 이게 뭐냐. 이래서 합참의장하고 브랜슨 사령관과 이 통화를 했는데 미군이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방부 쪽에서 흘러나갔던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사건이 서해 공중훈련곡에 이제 18일 19일이고요. 예. MBC가 미군이 사과했다라는 보도를 내는 MBC가 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23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날 24일 날 밤 10시쯤에 SNS를 확 올린 거예요. 불쾌함을 확 표시한 거죠. 미국은. 그러니까 네. 브랜슨은 화가 나죠. 이번 네. 이제 제이비어 입장문을 브런슨하고 네. 안규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참의장 이 세 사람이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MBC가 개입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커다랗게 거짓말 두 건이 의혹이 휩싸인 거예요. 뭐냐? 맞아요.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하자 미국이 제안하니까 우리 정부가 야 다케시마의 날이 있는데 그건 핑계일 뿐이고 사실 하기 싫은 거죠.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니 SCM에서는 한마디 말이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진짜인지 정부는 모르겠는데. 야 일본 빼고 하자 그랬더니 미국이 했다는 말이 뭐냐?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할게. 그냥 우리끼리 할게 해서 우리는 누구냐? 미국하고 일본을 맞아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서해에서 공중에서 이제 그 저 오산 기지에서 미군 F-16이 B-52 호위기 차원에서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100번의 쏠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띄웠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어쩌고 하는데 두 가지 거짓말이 뭐냐? 하나는 사전 통보를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이비어 브론슨이 뭐라고 했느냐?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그 분명히 통보를 받은 아래 간부가 장관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고를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게 첫 번째 거짓말 의혹인 거고. 네.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 또는 국방부 표현을 통해서 사과를 했다. 난 사과한 적 없다. 사과한 적 없다는 말에 그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했느냐. 대비태세의 위지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이 말을 우리 국방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주한 미군 사령관 말로 들어야 된다는 게 서글플 뿐입니다. 우리 안보를 누가 걱정하는 거야. 대비태세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또 한 말이 아니 어떻게 고위 관계자들이 비밀 통화 내용을 그걸 흘려내느냐. 그렇죠. 이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2023년부터 시작되는 것이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이걸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자유 방패 훈련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CPX, 하나는 FTX. CPX라는 것은 이른바 컴퓨터상에서 하는 지휘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커맨드 포스트 엑서사이즈. 그것보다 이제 몇십 배 중요한 게 뭐냐? 이른바 야외 기동 훈련이라는 거거든요. Field Training Exercise. 이걸 해야 이게 진짜 훈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FTX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미국의 전략 자산과 여러 군사 장비들이 다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야외 기동 훈련은 하지 말자. 혹은 최대로 축소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월달에 이 프리덤 쉴드를 그 FS 이 훈련을 하기는 하되 야외 기동 훈련을 할지 말지 규모를 어떻게 할지 몇 번이나 할지 그건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거고 우리 이제 합참 쪽에서는 무슨 제안을 하고 있느냐 야 3월달에 국한에서 하지 말고 1년 내내 하자 그냥. 그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S 훈련이요.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팀 스피릿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잘 안 돼. 저도 그거 한번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삼수산에 네. 있을 때 그 이천 현장에 딱 우리 출동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미리 사진에 다 계획이 짜져가 있어요. 그럼요. 다만 거기서 이제 실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전에 가까울 정도의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SCM에서 합의를 하고 플랜들을 다 짜가 미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전략 자산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못 하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못 한다고 했느냐? 나 그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게 해봤자 안 그러겠을까? 그렇게 네. 해봤자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정부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는 표현을 써버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맞아요. 예. 기만극이다. 그리고 동족 이 표현을-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 즉 나는 한국이랑 얘기 안 해. 그냥 미국 와. 미국 들어와. 나 빨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나랑 대화합시다라는 지금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동족의 네. 범위에서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를 한다. 맞습니다. 와 이제 별의별 표현법을 다 이제 구상을 하고 있던데 또 무슨 말 했느냐 임의의 행동을 언제든 개시할 수 있다. 그때는 한국의 완전 붕괴의 가능성도 있다. 예.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 무기를 계속해서 앞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제대로 인정만 해주면 네. 그때부터는 우리는 점잖은 모드로 돌아가겠다. 거기에 방점이 있더라고요. 예. 미국이 우리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 미국과 마주 앉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맞아요.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 지금 정동영의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얘기했습니다. 예. 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예. 것이고 네. 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김여정이가 예. 이재명 정부의 어깨를 좀 두들겨주는 듯한 발언을 예. 했거든요. 진지한 노력, 성의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한껏 고무돼 있었거든요. 야 평양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 오늘 완전히 아침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죠. 야 김여정이 말 잘못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도대체 많은 조직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딸 이름이 주엔지 그조차도 좀 헷갈려 가지고 우리나라 수많은 출입 기자들 받아쓰게 만들고 지금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한 나라의 정보기관은 헷갈린다는 말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가만히 말이에요.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알면서도 모르는 듯 몰라도 알고 있는 듯 하는 건데 우리는 참 솔직하더라고요. 우리도 헷갈려라고. 지금까지는 계속 주애라고 나오다가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주애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안규백 국방장관 이거 앞으로 이분 진짜 위치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엄청 걱정되는데. 아니, 흔들리지 않을 아니에요. 겁니다. 전부 다 아마추어들인데 제 뭐.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 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그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 이런 집단에 대해서 저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이 똑같이 지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징불배상 비슷한 네, 게. 가짜 뉴스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짜뉴스 처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게 한미 공조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 사인으로 나오고 있는 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미국이 사과했다고 예, 미군 얘기를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흘린, 그랬어요. 예, 미국 사령관이 사과했다고 얘기를 흘린 지금 국방부 쪽에 있는가? 혹은 청와대 관계자인가? 혹은 MBC가 지어낸 건가? 글쎄. 이거 뭐가 됐건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미국이 거짓말을 하던가
한국이 거짓말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지금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MBC가 지원했다는 네. 것은 그 아닐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지원할 리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쪽에서 미국이 브린슨 사령관이 워낙 머리까지 확 다 민분이잖아요. 네, 무섭게 생겼어요. 아무 눈까지 불 뜨고 항의를 했는데 네. 그리고 뒤에 무시무시한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고위 관계자들끼리 통한 내용이 이렇게 가짜뉴스 흘러나오느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방부 쪽에서 이 말을 먼저 이게 전파를 한 사람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 예전에 유럽연합 대사 그분이 이제 스페인 출신 외교관인데 그분이 했다는 말 그것도 거짓말로 밝혀진 적 있잖아요. 김기현이 그렇죠. 얘기했다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뒤로 거기서 뭐 징벌 내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아니, 이번 그러니까 경우에도 주한 미군 사령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안 했는 거 본인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 나는 그 대비 태세 유지에 관한 사과는 우리는 없다 했는데 그걸 했다고 했으면 이거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누가 책임은 져야 돼요. 아마 책임지겠죠. 예.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화낸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때 저 전경련이 아니라 이 뭐죠 경촉인가요? 거기서 냈던 자료에 저 부자 이민자들 늘어난다. 예, 맞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라고 엄청 화를 내면서 그래갖고 지금 거기 조직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임원들 다 갈렸잖아요. 대한상의가 대한상의. 예, 대한상의 지금 임원들 다 옷 벗고 상의 다 난리 났죠. 난리 났어요. 그 뭐 2,400 몇 명이 이민 맞습니다. 갔다 하네. 네. 이랬다가 무슨 소리냐. 즉각 100 몇십 명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가짜일 때 끼치는 위해성하고 이 한미 공조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기사가 가짜 뉴스일 경우에 대한민국에 끼치는 위해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물론 후자가 훨씬 크겠죠. 예, 그런데 네. 아까 지금 대한 상의 그거 이제 대통령 발언 하나로 이제 최태원 회장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재발 방지하기 네.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랬잖아요. 네. 나는 이런 경우도 우리 청와대가 매우 잘못된 대책을 이제 쓰고 있다고 보는데 그걸 발표를 한 원래 기구가 있어요.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사법위원회 같은 또는 뭐 국제적인 소송을 걸어야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걸 대한 상위에 있는 그 실무 직원은 그냥 인용해서 올려놓은 것뿐이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 그거를 왜 대한 상위 직원들을 그렇게 곤장을 때리냐고. 맞아요. 그럼 원래 그 기구 찾아가서 이 국제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서 그쪽하고 따져야지.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그게 원래 해외에서 들어온 뉴스였는데 그렇죠. 해외 들은 뉴스예요. 대한상의를 자료 들고 발표만 했고 발표를 한 거지. 대한상의가 자료를 발표할 때 해외의 원래 자료를 왜곡했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잘못이지만. 그럼 뭐예요? 그쪽 가만 놔도 왜 가만 놔두지? 근데 어떻든 보면요.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정권이 아마추어 정권인데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 이번에도 그 산림청장 보세요. 자기 추천으로 이 전문대 교수와 하던 분이 민주당에 우리 들어와 있었는데 그래서 산림청장이라는 자리에 갑자기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분이요. 자기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그 관리위원이었어요. 백현동이었습니까? 네. 그 옹벽 아파트 있지 예, 않습니까? 그거의 환경 그 평가에 관여된 분이었기 때문에 조경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셀프 추천이라는 논란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논란은 아무 논란도 아닌 거예요. 실제 논란은 이 사람이 백현동 사건에서 어떤 롤을 했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셀프 추천을 함으로써 야, 저 사람 셀프 추천해서 산림청장 됐대라고 오히려 메이크업하는 효과가 나타났던 근데 거예요. 저는요. 네. 산림청장 정도 되면 당연히 운영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술을 먹고 어디서 어떤 술을 먹었기에 만취상태로 혼자 운전했을까? 그 시각에.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산림청은 대전에 있고요. 이 사람 집은 분당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밤에 퇴근해서 운전기사는 퇴근을 시켰고 대전에서 그리고 자기는 서울로 올라와서 술 먹고 다녔다. 분당에서 술 먹고 다녔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그런데 이런 일이 물론 음주 사건이 아니라 벌써 이게 이 정권 들어와서 차관급 이상으로 임명됐다 목 잘린 사람이 이번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입니까? 다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 졸여버리겠다. 여의도에 있는 건 다 나의 조림 재료들. 여당 조리고, 야당 조리고, 청와대 조리고, 다 조려. 끝날 때까지.